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풍력발전기 윈드밀의 주요 요소 부품을 6가지 나열하고 그 기능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먼저 오늘 문제를 풀기 전에 풍력발전기 요 내용이 이제 사실 그림도 살짝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같은 자료 또는 뭐 예습을 해서 좀 미리 보던가 해서 그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사전에 조금 보고 공부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고요. 우선 이 문제에서 이제 주요 요소 부품 6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딱 6가지 핵심 부품이 있어서 6가지라고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부품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쓰기는 또 시간이 부족할 테니 그 중에 6가지 정도 이상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쓰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06번 문제입니다. 키워드들을 먼저 써보면 풍력 발전기, 영어로는 윈드 밀고요. 그리고 부품, 그리고 기능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풍력 발전기를 이제 풍차라고도 하죠. 이 정도 키워드들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갈 거냐면 먼저 1번 풍력 발전기의 개념 먼저 살펴보고요. 2번 풍력 발전기의 분류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 주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4번 풍력 발전기의 부품 및 기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괄호 4번이 이제 문제의 요점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풍력 발전기의 개념.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 에너지. 네, 이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다시 이제 바람 에너지로 바뀝니다. 얘는 이제 압력 에너지, 압력으로 바뀝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라서 속도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커지는 식이겠죠. 속도가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면 압력 에너지가 커지고요. 이게 이제 회전 에너지. 회전 에너지도 회전하는 거니까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그죠.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바람 에너지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유속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회전 에너지,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뭐 토크라든가 회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왜 써드렸냐? 이제 바람 에너지 압력으로 이제 풍차가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뭐 로터 쪽이겠죠. 그리고 이 회전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쪽은 이제 제너레이터 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괄호 2번 풍력 발전기 분류입니다. 2번 풍력 발전기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회전축 방향. 어떤 축이 회전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써볼게요. 먼저 두 번째는 운전 방식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출력 제어 방식, 네 번째는 출력 사용 방식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축 방향부터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수, 평, 축이 회전하느냐 아니면 수직축이 회전하느냐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수평축이 회전하는 경우는 이제 이제 프로펠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직축이 회전하는 것은 다리우스형, 그리고 자이로밀형, 그리고 사보니우스형, 등이 있습니다. 주요 그런 분류만 한 겁니다. 운전 방식은 이제 정속 운전 방식이 있고요. 가변속 운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런 바람 에너지가 세면 그런 바람 에너지가 발휘하는 그런 출력이 더 크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회전하는 그런 물체에서 출력은 토크 값이랑 각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풍속이 세다 그러면 일단 그런 풍차를 돌리는 이제 출력이 세지는 거니까 이제 뭐 토크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쓸 때는 저희가 전기 60Hz로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정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파수를 얻으려면 이 회전 속도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어박스를 둬서 이제 그런 로터가 어떤 속도로 도는지 간에 제너레이터는 일정한 속도로 돌게끔 하는 그런 정속 운전식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기어박스가 있어야겠죠. 또 정속을 만들어 주려면. 그리고 그냥 기어박스 없이 이제 그런 바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크면 빨리 돌고 적으면 적게 돌고 하는 그런 가변속 운전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변속 운전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전기의 주파수가 이제 막 변하겠죠. 그래서 별도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박스가 없긴 하지만 일정한 그런 주파수의 교류 전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버터가 필요한 거겠죠. 얘는 기어박스 이제 있고요. 얘는 가변속은 기어박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인버터가 있어야겠죠. 얘는 인버터가 없어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전기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내는데, 제너레이터라는 게 이제 코일과 전자석의 그런 상대 운동에 따라서 이제 교류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교류의 주파수는 그 회전 속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따가 공식도 한번 시간 되면 써드릴게요. 뭐 모터를 이용해서 펌프의 회전수 구하는 공식과 같이 이제 그 모터를 이용해서 펌프의 그런 회전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공식이 있잖아요. 회전수는 이제 주파수, 그리고 이제 회전수 단위가 이제 RPM이니까 60 곱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를 곱하고, 또 극수로 나눠주고, 그런 공식이 있죠. 이따 한번 써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터를 돌려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도 로터의 회전수에 따라서 이제 그런 주파수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이제 품질이 좋으려면 일정한 주파수를 가져야 되니까 기어박스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일정한 속도로 이제 돌리기 위한 것이 이제 기어박스의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만약 기어박스가 없다면 그런 이 풍속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크게 다르니까 이제 그런 로터 회전 속도도 변할 거고, 로터랑 가변속 운전 제너레이터는 일체형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너레이터도 이제 속도가 변하는 거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교류의 주파수도 변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력망에 물릴 때는 이제 일정한 주파수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인버터를 두어서 이제 교류가 일정한 그런 주파수를 갖는 교류로 이제 변환돼서 이제 송출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드망, 전력망을 통해서요. 그런 의미고요. 출력 제어 방식은 이제 피치 제어, 실속 제어 있습니다. 피치 제어는 이따가 조금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피치각 또는 날개각 또는 깃각을 이용을 해서 그때그때 풍속에 맞춰서 이제 그런 받은 각을 이제 제어하면서 양력을 제어하면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실속 제어는 이제 실속, 이제 실속이라는 게 스톨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그런 날개의 공기역학적 형상에 따라서 뭐 풍속이 빨라지면 뭐 스톨 현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형상을 디자인해서 그렇게 실속을 발생시킴으로써 하는 그런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속 제어는 조금 찾아봐도 설명이 이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좀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저도 실속 제어는 조금 감이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피치 제어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전력 사용 방식은 이제 개통 연계형, 전력망에 이제 물리는 형이겠죠. 그리고 독립 전원형, 독립된 그런 지역에만 전원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한다, 이런 뜻이겠죠. 아까 제가 이제 요 교류 운전 방식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그런 개통 연계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 쪽은 좀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개통 연계형은 이제 주로 유도 발전기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독립전원형은 주로 동기 발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저도 이제 계속 강의를 올리지만 막 그렇게 각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진 못해요. 이렇게 뭐 이미 알고 있는 분야들도 있겠지만 이제 모르고 있는 분야들도 많고 이제 저는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 것도 개념 위주로 이제 그런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를 좀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회전축 방향에 따른 간단한 형태를 한번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다른 그 그림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이 축이 도는 거겠죠. 제일 많이 보는 그런 풍차죠. 바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불면은 이 프로펠러가 돌죠. 근데 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수평축이 도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돕니다. 이 수직축이. 이 상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입 한번 그려볼게요.
좀 더 그리고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끝에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상상이 가나요? 다른 입체적인 그림들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위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보이겠죠? 네. 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회전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얘도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수직축을 이렇게 돌리겠죠. 그런 형식입니다. 얘도 바람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돌리겠죠. 돌리면서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식이겠죠. 이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타워에 이제 지지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그래서 좀 써보면은 프로펠러형 얘는 다리우스형 얘는
자이로 밀형은 사보니 오스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작성할 게 많아서 좀 글자를 좀 작게 쓰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또 모자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써보고 3번 갈게요. 주요 용어 정리입니다. 일단 쭉 써볼게요. 먼저 풍속입니다. 풍속은 영어로 이제 윈드 벨로 시티죠. 그 다음에 회전 선속도입니다. 얘는 로테이셔널 벨로시티입니다. 그리고 상대 풍속입니다. 는 릴레티브 윈드 벨로시티이고요. 개념들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각, 풍속이 유입되는 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앵글 오브 어드밴스 그 다음에 깃각, 깃이 날개죠. 날개 깃인 거죠. 얘는 블레이드 앵글, 그리고 피치각, 피치 앵글, 그리고 그 다음이 받음각, 받다, 발화를 받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앵글 오브 어택. 글씨 다 보이시나요? 걱정이네요.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 먼저 이제 이거를 보실 때 이런 용어들이 프로펠러 입장에서의 정의와 그리고
풍차, 풍력 발전기에서의 이런 것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이제 풍차를 기준으로 용어를 정리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펠러에서의 이제 용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프로펠러 배울 때 풍차에서는 이랬는데 프로펠러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안 되겠죠. 일단 프로펠러는 어떤 거예요? 동력을 가지고서 양력을 얻는 그런 기기죠. 그럼 풍차는 어떤 거예요? 얘는 양력을 가지고서 동력을 얻는 그런 기기죠. 약간 모터, 프로펠러는 약간 음, 모터에 해당이 되죠. 풍차는 약간 제너레이터에 해당이 되죠. 뭐 물로 따지면 프로펠러는 이제 뭐 펌프, 그리고 풍차는 뭐 수차 이런 거 해당이 되고요. 또는 약간 프로펠러를 뭐 이제 뭐 송풍기로도 볼 수 있겠죠. 풍차는 이제 풍차일 거고요. 그래서 뭐 프로펠러, 풍차, 약간 모터, 아니면 제너레이터, 아니면 음, 펌프, 수차, 아니면 송풍기, 풍차,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걸 이제 여기다 왜 써놨냐? 이 용어들이 이제 어, 요 풍차에 해당하는 용어들이다 알려드리려고 한 거죠. 보시면 먼저 풍차에서는 써볼게요. 유입, 각, 끈, 깃각, 플러스 받음각이 되고요. 프로펠러에서는 유입각이 깃각 마이너스 받음각이 됩니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풍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지금 이 정의가 이제 풍차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써드릴 게 있으면 써보겠습니다. 회전선 속도는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선 속도는 보통 V로 표현하고, 이제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이겠죠. 그래서 풍차에 블레이드가 있으면 블레이드 이제 그 루트에서부터 팁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차 블레이드 끝으로 갈수록 선속도 더 빨라지죠. 회전 선속도. 그리고 상대 풍속은 이제 위에 두 개 풍속과 회전 선속도 사이의 상대 속도. 예, 글씨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오늘. 그리고 유입각은 이건 쭉 쓸게요. 회전면과 상대 풍속 사이의 각도입니다. 뒷각은 회전면과 코드선 또는 시위선이라고 합니다. 시위선 사이의 각도입니다. 깃각과 피치각은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받음각은 상대 풍속과 코드선 또는 시위선 사이의 각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풍차를 보고 있죠. 유입각은 깃각과 받음각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유입각에서 깃각을 빼면 받은각이죠. 또는 유입각에서 받은각을 빼면 깃각이고, 그러면 유입각이 회전면과 상대 풍속 사이 각도입니다. 그러면은 깃각은 회전면과 시위선 사이 각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은각은 이제 시위선과 상대 풍속 사이 각도가 되겠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살짝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이게 이제 날개가 있고요. 이게 시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드선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유속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풍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날개이기 때문에 날개는 또 회전을 하니까 그럼 회전선 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발생한다고 할게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날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위선입니다. 코드선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풍속 똑같죠. 여기는 날개의 끝쪽이 아니라 선속도가 좀 작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네. 이 경우 이게 풍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회전선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상대 풍속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상상이 되겠죠. 이 경우는 상대 풍속이 이렇게 상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좀 더 그려볼게요. 지금 시위선을. 그러면 이때 회전면은 이제 사실 이쪽입니다. 이쪽이 됩니다. 그러면 표시할까?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 이 각도. 여기 보이시죠?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는 뭐겠어요? 이게 시위선이고 이게 상대 풍속이라고 했거든요. 파란색이. 그렇죠. 그러면 검은색 시위선, 회전면, 회전면, 회전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선과 상대 풍속 사이 각도, 이게 받음각이고, 또 회전면과 시위선 사이의 각도, 요게 이제 깃각이죠. 깃각. 그리고 회전면과 이 상대 풍속 사이의 각도는 이제 유입각이겠죠. 상대 풍속 위에 두 개의 그림이 동일한 건데 상대 풍속의 크기만 다른 거죠. 네, 보시면 되고요. 얘는 풍속, 얘는 회전 선속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날개가 이따가도 뒤에 설명드리긴 할 건데 날개가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이걸 설명드릴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날개가 이제 기니까 여기가 날개를 루트라고 하고 이걸 팁이라고 하거든요. 날개 루트 부는 이제 얘가 돌아갈 때 이제 반지름이 작으니까 V는 R 오메가에 대해서 이 각 속도는 동일한데 반지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선속도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회전 선속도가 작을 때고 여기 회전 속도가 클 때입니다. 여긴 작고 여긴 크죠. 근데 우리가 바람이 들어오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풍속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고 크기가. 그러면 상대 풍속을 구해보면 여기 이제 블레이드의 루트 쪽에 있는 부분은 상대 풍속이 좀 이렇게 작고 대신에 이
받음각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의 팁 쪽에 있는 그거는 동일한 풍속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회전 속도는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 풍속에 의한 그런 받음각은 좀 작아져요. 근데 이 받음각이 결국은 이제 양력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받음각이 이제 균일하게 좀 분포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이드가 하나의 블레이드가 약간 트위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그 블레이드의 그런 루트 쪽에는 여기에서 이게 피치각이거든요. 이 피치각을 좀 더 크게 해서 이제 어, 정해진 유입각에 대해서 피치각을 크게 하면은 기각이죠. 기각을 크게 하면 받음각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개가 좀 트위스트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날개가 좀 트위스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어, 이제 팁에서는 이 받음각이 작고 그리고 루트에서는 받음각이 크기 때문에 그 받음각의 크기를 이제 균일하게 해주려고 이제 피치각을 이제 여기 루트부에서는 좀 더 크게 가져갑니다. 기각을 좀 더 크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각의 블레이드 각의 또는 피치각의 그런 차이가 발생하면서 트위스트가 되는 형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블레이드가. 여기 이제 트위스트 되어 있는 거랑 또 여기서 말하는 피치 제어랑은 또 조금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좀 이걸 다시 다룰 그럴 시간이 올 거거든요. 예. 그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음은 4번 풍력 발전기의 부품 및 기능입니다. 1번 여기 로터를 보여드릴게요. 로터 이게 세트인데요. 로터 그리고 허브 플러스 블레이드 이걸 다루려고요. 사실은 다 따로따로 부품인데 그냥 한 번에 같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써봤어요. 블레이드는 이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하고요. 로터는 이제 블레이드가 돌면서 블레이드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들이 축이 이제 돌아가겠죠. 그거를 이제 로터라고 합니다. 샤프트죠. 근데 이제 블레이드랑 로터를 하나로 잡아주는 걸 이제 허브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쓰면은 이제 로우 스피드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바람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 얘는 이제 좀 더 빠른 축입니다. 하이스피드 시프트이고요. 얘는 이 회전 에너지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부품이죠. 3번은 기어박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증속장치로 얘기하는데, 사실 기어박스는 기어비를 이용해서 꼭 증속만 하는 건 아니고 감속도 할 수 있고 증속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 풍력발전기에서의 목적은 증속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는 이제 돌아가는 회전수가 조금 결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이제 그런 제너레이터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이 상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회전 운동을 통한 상대 운동인데, 그 회전 속도에 따라서 그런 교류의 주파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력망에 필요로 하는 그런 주파수가 이 로터의 돌아가는 회전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주로 기어박스가 속도를 높여서 그런 그리드망에 막 적당한 그런 주파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어박스는 주로 증속장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증속장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냐, 로터와 제너레이터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로터의 회전수에서 제너레이터의 회전수로 증속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어박스를 얘기할 때 항상 이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이제 이거를 큰 기어를 이제 A라고 하고, 작은 기어를 B라고 할게요. 이 기어박스에는 기어가 이렇게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원리를 본다면 이겁니다.
뭐냐면 PA 이꼴 PB입니다. 그리고 VA 이꼴 VB입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PA, PB는 A에서의 동력과 B에서의 동력이 같은 겁니다. 당연히 A에서의 동력을 B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또는 B에서의 동력을 A로 전달하는 거니까 PA 이꼴 PB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VA, VB는 뭐냐? 선속도입니다. 여기 이 점을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 여기서 맞물려서 돌아가죠.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얘가 돌아가는 선속도랑 여기서 얘가 돌아가는 선속도랑 같아야겠죠. 그쵸? 당연하겠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기호를 생각할 때 기본 그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도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TA 토크 A 그리고 각속도 A 이꼴 토크 B 각속도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VAWB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좀 모자라니까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VA 이꼴 VB였죠. 얘는 RA 오메가 A 이꼴 RB 오메가 B가 되겠죠.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니까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이제 A를 로터라고 하고 B를 제너레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먼저 제너레이터의 출력이 결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낼 때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을 형성이 되고 그 자기장 내에서 코일이 돌던가 아니면은 그 자기장이 회전하든가 어떻게 상대 운동에 하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교류가. 근데 그 자기장 내에서 또는 코일이 회전하려면 또는 코일에서 자기장이 회전을 하려면 토크가 필요해요. 왜냐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기장을 뚫고 움직이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게 토크인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출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류도 우리 주파수가 중요하니까 이 각속도가 결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그 전기의 주파수는 몇이야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제너레이터의 각속도 WB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그런 출력을 만들어낼지에 따라서 자기장이 크게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토크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뭔가 설계를 할 때는 PB가 먼저 결정이 되고 PB가 결정이 됐다는 건 PA도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출력에서 그 전기의 주파수가 전력망의 입장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WB까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TB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쵸. 출력 결정, 그리고 주파수 결정. 그러면 TB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WA는 RA분의 RB분의 W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결정이 되면 또 얘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TA 곱하기 RA분의 RB 분의 TB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TA는 우리가 로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토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블레이드를 설계할 때 그런 블레이드의 면적, 그리고 풍속, 그리고 피치각 또는 깃각, 받음각 그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어비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아마 풍력발전기 기어박스가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일단 먼저 한번 상상을 해봤고, 기어박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동력이 같다. A에서 B로 가기 때문에, 또는 B에서 A로 가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같다. 그리고 선속도가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고요. 그러면 동력은 출력이고 출력은 토크랑 각속도의 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선속도는 이렇게 각속도랑 반지름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풍력 발전기가 어떤 양의 전격 출력을 만들어낸다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그 전격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파워는 결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전기가 교류가 주파수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아니면 그리드망에 물려야 되니까 이 각속도도 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출력 결정, 각속도 결정, 그럼 토크도 결정이 되어 있겠죠. 이제 토크라는 것은 자기장 내에서 코일이 들든가 돌든가, 아니면은 코일 내에서 뭐 자기장이 돌던가 자석이 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장 내에서 돌려면, 또는 뭐 자기장이 돌려면 그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크가 필요합니다. TB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쭉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여기 이 공식에다가 요거를 이제 넣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TV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TA만 뭔가 사이징을 할 것 같아요.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또는 뭐 깃각 또는 뭐 풍속 것들을 가지고서 TA를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기어비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어 박스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전제만 알면 우리가 대충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됐네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너셀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얘는 주 제어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는 모니터링 과 컨트롤링 총괄 합니다. 이게 약간 경계가 애매하죠.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피치 컨트롤러입니다. 얘는 블레이드의 피치각, 깃각을 제어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치 제어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먼저 써볼게요. 좀 더 쓰면은 이제 풍속에 따라
전격 출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쭉 여기다가 스토리를 써볼게요. 사실은 이제 풍속이 풍압이 만들게 되고, 풍압이 양력을 만들게 되고, 이 양력이 토크를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출력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속이 풍압을 만들고, 양력, 풍압이 이제 양력을 만들어내겠죠. 그 양력이 이제 토크를 만들어내고, 그 토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 요런 말, 그리고 요런 말, 다 이제 요 말, 다 에너지 변환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관념적으로 쓴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여기다가 또 써볼게요. 풍속이 큽니다. 그러면 양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출력이 커지겠죠. 그럼 좋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또다시 풍속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양력이 똑같이 너무 커지겠죠. 그러면 출력이 너무 커질 거예요. 근데 이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출력이 이상을 뜻하게 됩니다. 출력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정해진 출력으로, 전격 출력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만약 이게 너무 빨리 돌면은 이제 과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제너레이터가 또 손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출력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속이 커지면 당연히 양력이 커질 거고, 그럼 출력은 더 커져야 될 텐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해진 사이징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면은 이제 뭐 과열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그런 열 에너지 손실이 많아지면서 또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출력이 그 원래의 출력보다도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출력이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받음각. 받음각이 뭐예요? 여기서 요게 받음각이죠. 요게 받음각이죠. 받음각이 크면 양력이 큽니다. 받음각이 크다는 게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이 커지죠. 그러면 출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받음각이 너무 커져 버리면 스톨이 발생하게 되고, 출력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음각은 깃각, 피치각과 이제 유입각은 정해져 있으니까, 유입각은 블레이드의 면을 따라서 어떤 한 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블레이드의 각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점, 한 부분만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입각은 결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럼 풍속은 동일할 거고 또 회전 선속도도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풍속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 풍속과 회전면 사이 각도인 유입각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풍속이 너무 커져요. 양력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양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받음각을 작게 하면 양력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음각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깃각을 크게 하면 되겠죠. 유입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게 이제 피치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치 제어는 이제 풍속이 너무나 빠르다, 그때를 가정하고 생각하면 쉬워요. 풍속이 너무 빨라요. 그럼 양력이 커지고 출력이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출력 이상이 발생해 버리죠. 그러면 양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받음각을 크게 하면 양력이 크게 된다고 했으니까 받음각을 줄이면 양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풍속이 빨라졌을 때는 이제 양력이 커지지 않도록 받음각을 낮추는 겁니다. 받음각을 적게 하려면 깃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각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피치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정격 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셨죠? 여기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피치각을 조절하는 거죠. 피치 컨트롤러가요. 그러면 받음각이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양력이 조절되겠죠. 그러면 출력이 조절이 되겠죠. 예.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를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바로 출력 이상으로 표현을 바꿀게요. 이거를 일로 옮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이제는 충분히 전달 드리려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셨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게 피치 제어입니다. 이거 이따 쓸게요. 6번 요 컨트롤러 요 컨트롤러는 블레이드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일로 올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거기에 맞게끔 이 허브를 블레이드의 허브를 그 바람의 방향에 딱 맞도록 이제 그런 블레이드 방향을 제어해 주는 것을 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풍향을 추종합니다. 7번입니다. 바텀 컨트롤러 이거는 여기 너셀 컨트롤러 주제 여기 있잖아요. 너셀 컨트롤러 와 외부 사이에 입출력 역할을 합니다. 하고요. 8번 브레이크 얘는 제동장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로터의 회전수 제어합니다. 감속시킬 때 또는 정지시킬 때 5번입니다. 는 타워 구조물 해당이 되고요. 이게 타워죠. 풍력 발전기를 지지합니다. 네, 여기까지 9가지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출력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죠.
예,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업기설비기술사 제111회 제4교시 06번 문제도 알아봤고요. 키워드들은 이제 풍력발전기, 부품, 기능, 풍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번으로는 풍력발전기 개념 살펴보았고요. 2번 풍력발전기 분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풍력발전기 부품 및 기능 설명하였습니다. 예, 풍력발전기 개념은 이제 지난 강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하고요. 풍력발전기의 분류는 이제 회전축 방향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고, 운전 방식, 출력 제어 방식, 전력 사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펠러형, 다리우스형, 자이로밀형, 사보니우스형 이렇게 한 번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정속 운전은 이제 기어박스가 있는 형태고요. 풍속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를 테니까 그런 로터 회전 속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너레이터의 속도는 일정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류가 일정한 주파수를 가져야지 우리가 품질이 좋은 그런 교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전력망이 이제 물릴 수 있고, 정속 운전하는 케이스는 기어박스를 두면서 그런 로터의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제너레이터 속도는 항상 일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속 운전이고요. 가변속 운전은 제너레이터랑 로터랑 이제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풍속에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터의 속도가 달라질 텐데, 그러면 교류의 주파수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망에 물릴 때는 그 교류의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를 두어서 그런 교류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서 이제 전력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속 운전형은 이제 인버터는 없는 대신에 기어박스가 있어야 되고, 가변속 운전형은 기어박스가 없는 대신에 인버터가 있어야 됩니다. 출력 제어 방식은 피치 제어, 실속 제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또 주요 용어 정리가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프로펠러랑 이제 풍차랑 이런 용어 개념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차 개념에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고, 또 프로펠러 공부할 때는 요거랑 어떤 차이가 있었지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제 프로펠러는 동력을 통해서 양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기고, 풍차는 양력을 통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차이, 그런 거, 힘의 방향의 차이, 유체의 흐름의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좀 용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풍속이라는 개념 중요하고요. 회전 선속도 중요하고요. 상대 풍속. 상대 풍속은 이제 풍속과 회전 속도 사이 상대 속도입니다. 유입각, 회전면과 상대 풍속 사이, 깃각, 피치가 같은 말이고요. 회전면과 시위선 사이 각도, 받음각은 상대 풍속과 시위선 사이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랑 얘 더한 게 얘가 됩니다. 얘랑 얘 더한 게 얘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회전면과 이 상대 풍속 파란색 사이의 각도가 유입각이고요. 유입각을 이제 여기에 깃각 또는 피치각과 받음각이 이제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치 제어랑은 좀 다른 얘기고요. 트위스트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려놓은 건데, 블레이드가 이렇게 쭉 갈수록 길어지죠. 끝에가 그런 선속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풍속은 이제 좀 유입각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받음각이 이제 크진 않는데, 이 블레이드 초반에는 여기 앞부분은, 여기 지금 허브 쪽 부분은 이제 회전선 속도가 작기 때문에 상대 풍속의 유입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음각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받음각이 작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블레이드의 루트 쪽은 피치각을 크게 하면서 이제 받음각을 적게 만듭니다. 받음각이 일정한 게 좋겠죠. 그리고 받음각이 또 많이 커지면 스톨이 발생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위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랑 피치 제어랑 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기 부품은 이제 뭐 로터, 허브, 블레이드 세트, 그다음 제너레이터, 그다음 기어박스. 기어박스는 이제 그런 제너레이터에 그런 회전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전 속도에 맞게끔 속도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 속도는 교류의 주파수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기어박스를 볼 때는 이 실제로 A랑 B 이렇게 두 개의 기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기어박스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같다, 동력이 같다, 그리고 선속도가 같다. 이 두 가지만 전제해 놓고 풀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풍력 발전기를 통해 만들어낸 출력 결정이 돼 있을 거고 또 교류이기 때문에 주파수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너레이터의 토크도 결정이 되고 그 토크는 이제 전기장 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그걸 저항하는 힘 또는 어, 코일 속에서 그런 회전하는 자석, 회전하는 전기장이 저항 힘에 의한 토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 결정하고 이제 주파수 결정이 됐다면 토크도 결정이 돼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두 개를 연합해서 풀면은 결국 이 토크 결정이 돼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날개 사이징을 통해서 이제 날개의 토크, 로터의 토크 결정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어의 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한번 써드린 거예요. 네. 그냥 뭐 정확하게 여기 문제의 목적과는 관계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어박스를 되게 많이 다룰 거거든요. 뭐 밸브, MOV 밸브도 기어박스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원리를 적용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출력 같다, 그 회전 선속도 같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제 살펴보면 고찰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너셀 컨트롤러, 주 제어기, 모니터링과 컨트롤링, 감시와 이제 제어를 총괄하는 거고요. 피치 컨트롤러 이게 어려웠죠. 어, 일단 풍속이 크면 양력이 커지고 출력이 커지죠. 근데 풍속이 너무 크면 양력이 너무 커지고 그럼 출력 이상이 됩니다. 받음각이 크면 양력이 커지고 출력이 커지고 좋은데 받음각이 너무 커지면 이제 스토리 발생하고 출력 이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풍속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오면 양력이 커지면 출력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받음각을 작게 하면 양력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받음각을 줄이려면 이제 유입각은 정해져 있으니까 깃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깃각을 제어하는 해서 이제 받음각을 제어해서 양력을 제어해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치각을 조절하면 깃각이죠. 피치각이 받음각이 조절이 되고 그럼 양력이 조절되고 출력이 조절되고 그러니까 이 피치 컨트롤러는 이제 풍속이 좀 설계 풍속보다 좀 빠르게 올 때의 그런 컨트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컨트롤러 있고요. 이건 풍향을 이제 이거는 풍속, 이거는 풍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텀 컨트롤러, 브레이크, 파워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기타를 넣어드릴게요. 이게 펌프의 회전수 구하는 건데요. N 회전수는 슬립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2 곱하기 60 곱하기 F 아래는 이제 극수 P 얘는 RPM F는 헤르츠 P는 극수 때문에 뭐 개 이런 거죠.
또 N은 RPM이니까 이제 각속도 1초에 몇 라디안 파이. 음. 1초에 이게 60이 위에 가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저희 써놓은 이유는 그냥 그런 이 각속도랑 회전수 다는 RPM이니까 이제 2파이로 나눠주면 각도를 나눠주면 이제 몇 번 회전했다가 나오는 거고 1초에 몇 번 회전했다니까 1분이면 60초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곱해준 거고요. 요게 그 주파수랑 그 모터와 이제 회전수의 관계입니다. 모터의 주파수가 F라고 한다면 네, 전류의 주파수가 F라고 한다면 극수로 나눈 값 그리고 60 곱해주고 1초에 몇 번이니까 1분이면 60 곱해주고 그리고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가 2를 곱해주고 또 극수율을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파수랑 모터를 공부할 때 이제 주파수랑 회전수의 관계이죠.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이 회전수랑 모터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슬립을 이제 무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